자, 일단은 어제 해외 증시에서 좀 재밌는 것들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골드만삭스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에. 근데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는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는데요. 그 이후에 발표된 시티그룹, 웨스파하고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부 다 전년 대비에는 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요. 근데 시장 전망치를 대부분 다 이게 상승을 다 전망치 상승을 안 해요. 이렇게.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는 꽤 많이 이제 주당 순이익의 전망치가 예상치, 그러니까 예상치라고 얘기를 할게요. 전망치보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대부분 다 이제 상회를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약간 좀 근데 어제 골드만삭스하고 굉장히 좀 크게 상회를 했고, 그 다음에 어제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됐는데, IBM이 발표가 됐죠. 근데 이제 전망치가 2.27달러였는데, 전망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전망치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시장이 빠진 영향도 있겠지만, 어제 우리가 좀 보고 이제 좀 느꼈던 것들을 보면 되게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에서 IBM이, 그러니까 본장에서는 1.28 정도였는데 시간에서 3% 정도를 떨어졌고요. 골드만삭스는 본장에서 2.51 정도 올라갔는데 시간에서 0.05 정도 떨어졌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본장에서 플러스 0.03 올라갔는데 시간에서 플러스 0.02 정도 보합이죠. 이걸 딱 봤을 때 뭐냐면 금융주는 시장 전망치가 보다 예상치보다 떨어지든 올라가든 별로 큰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이게 뭐 빅테크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기술주는 생각보다 이렇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게 시장 전망치보다 올라가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금융주는 시장 예상치보다 올라가든 떨어지든 다 있게 안 빠졌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했던 IBM부터 시작해서 예상치보다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지금 꽤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폐장 이후의 시간에서.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형태의 흐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독특한 형태죠.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미국 증시에서 금융주와 IT주들에 대한 반응이 좀 다르다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부터 오늘 이제 20일 날 발표되는 테슬라, 그다음에 넷플릭스, 그 26일 날 이제 마이 구간이죠. 다음 주 화요일인데 뭐 그때 정도에 발표되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죠. 특히 오늘 애플 같은 경우가 뭐 블룸버그의 단독 보고로 인해서 뭐 예산 집행이라든지 신규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긴축에 대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에 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시간의 그 주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요. 전미주택건설협회 주택시장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평소에는 많이 안 보는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떨어지다가요, 전일에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치가 65였고 이전에 67인데 실제가 55 확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본격적으로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자산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얘잖아요. 그러니까 버블이 있었던 게 얘가 이제 좀 꺼지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조금 애매한 형태의 흐름들로 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일날 새벽에 야간 선물 미국 지수를 보면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막판에 애플 기사가 나오면서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314.15 정도로 야간 선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가가 316.8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314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밀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스닥이 안 떨어졌으면 오늘 한 317, 318 정도는 올라왔을 텐데 애플바이 기사가 나오면서 좀 밀려버렸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제가 보는 건 지금 애플은 어차피 그 고용 얘기에서 떨어진 거고요. 기업들은 큰 건 별로 없죠. 예, 그건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게 유가가 다시 이제 브렌트유가 105불까지 올랐죠. 이건 아마 사우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서 이제 협상을 실패해 버렸던 그 이슈가 아마 큰 것 같아요.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구리 가격은 안 올라갔는데 유가는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안 좋죠. 예, 경기 침체 때문에. 근데 이제 유일하게 유가만 아주 특수한 요인이 있어서 잘 안 빠지는 형태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좀 독특한 케이스라서 제가 조금 이거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를 보면 조금 더 안 올라가죠. 어제도 우리가 이제 달러 인덱스, 우리의 환율이 약간 떨어져서 외국인들이 한 6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달러 인덱스가 108 정도를 돌파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춤주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국내 환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고요. 아직 10년물, 3개월물은 단단합니다. 뭐 10년물, 2년물은 역전됐기 때문에 경기 둔화는 들어왔고 이제 경기 침체, 그러니까 또 헤비한 침체의 기준인 10년물하고 3년물을 아직까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 신용장구를 보면 저는 이게 개인들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44포인트 올라가서 어제 신용장구가 좀 줄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줄여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는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게 되게 찝찝합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들의 단기 심리를 신용장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단기 심리가 서서히 개인들이 좀 안심하는 국면을 들어서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변동성 요인은 좀 있겠지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7월 18일 기준에서 외국인 선물이 9,883계약이 남아 있는데요. 어제 강의하면서 제가 굉장히 특특한 얘기를 했었죠. 이게 외국인들 현물과 지수 선물의 동향인데 어제 외국인들이 6천억까지 매수했죠. 장중에 쫙 땡겼는데 그러니까 오전까지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면서 지수 선물 같이 샀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12시 1시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1시까지 외국인들이 현물도 4천억이고요. 선물도 6천 계약을 샀어요. 어제. 그러다가 오후장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외국인들이 현물을 2천억 더 사면서 시장 확 땡기면서 선물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6천 계약에서 마이너스 1천 계약이니까 거의 오후에 마이너스 7천 계약을 팔아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 현물로 어차피 바치는 건데 현물을 사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싼 거 어차피 포트폴리오 담아야 되니까요. 싼 거를 사고 선물은 만약에 이게 계속 길게 가져갈 것 같으면 선물도 계속 누적으로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제 오전까지 선물을 이렇게 6천 개약 샀다가 오후에 다 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현물은 어차피 싼 종목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대형주가 싸니까 어차피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뭐 한 1년을 목표 6개월을 목표로 해서 이제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사놓는 개념인데요. 그 현물 플레이를 통해서 선물을 갖고 이제 단기 트레이딩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도 6천억 쫙 올렸다가 오후에 다 빼버렸어요. 근데 원래 선물을 빼면 시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현물을 더 사면서 시장 받치면서 선물을 다 털어내버렸죠.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현물 동향하고 선물 동향을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추세 상승 쪽으로 배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만 하고 있는 거죠. 그 환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7월 18일 기준에서 그러니까 어제껏 이렇게 7월 달까지 다 누적해도 아직은 인버스가 1조 2,300억, 인버스는 4,600억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인버스 2X는 약간 좀 이익신을 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 1,000억을 빼도 아직 1조 2,300억 정도 남아 있다는 게 조금 그러니까 확연하게 막 줄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현선물 포지션을 보면서 이게 좀 길게 가져가려면 중기적으로 좀 길게 가져가려면 선물하고 현물을 동시에 사야 되는데 현물로 이렇게 시장 땡겨갖고 선물로 이렇게 올렸다가 다 이익션 해버리고 그럼 얘네들 이익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44포인트까지 종가까지 어제 다 땡겼는데 땡기면서 얘네들 다 이익션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선물을 가지고 이제 약간 트레이딩의 개념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어제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래서 에너지가 잘 안 떠진다, 유가가 잘 안 떠진다. 주택시장의 버블이, 이제 조금 꺾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금융주하고 IT주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흐름들이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이런 형태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19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IBM은 본격적인 빅테크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9일부터 넷플릭스,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MD, 메타, 페이팔, 아마존, 인텔 이런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애플도 얘기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예산이라든지 고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자꾸 이렇게 편성하는 기사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 시장이 출렁출렁 걸어서 저는 7월 달까지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다 발표될 때까지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금융주는 다 발표 끝났고요, 이제는 실적 발표가. 근데 금융주는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렇게 시장의 영향력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IBM부터 시작해서 시장 영향이 좀 있어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주로 어제 같은 것, 그러니까 금요일 날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땡겨 버렸고요. 어제도 보면 대형주 위주로 많이 생겼잖아요. 오히려 중소형주가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이제 막 회사채 시장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재무가 좀 안 좋은 종목들이나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좀 약세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형주나 시장 지배력이 강한 종목 위주로 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죠. 저야 뭐 리스크 관리 다 해놨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뭐 이걸 보는 유튜브 분들은 가능하면 재무제표가 안 좋은 중소형주들은 이번 기회에 빨리 종목 교체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회사채 금리가 7, 8% 정도 돼서 일반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대출로 가는데 대출 금리가 4%, 5%에 받는데 지금 예금 금리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대출 금리도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실적 장세에는 이렇게 시장 지배력이 강한 종목, 마켓시어가 우인 종목들, 재무제표가 뛰어난 종목들, 이런 종목들 말고는 잘 안 되죠.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옐런 장관이 오죠. 그래서 한국의 그러니까 통화 스왑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그것만 좀 체크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해외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수급,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 현물 선물 동향, 그 다음에 금융주하고 IT주의 실적에 따라서 미국의 시장, 또 시간의 시장에 대해서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개된 유튜브 방송입니다. 예. 자, 오늘도 좋은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회원 방송으로 전환됩니다.